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김지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일제강점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진신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진 신부의 이주 동기와 교육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사진 결혼이 가족 단위로 이민 간 것이 아니고 여성이 단독으로 이주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진 결혼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진 결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아무래도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단계는 미국에 있는 신랑감이 사진을 찍어서 고국으로 보내면 고국의 중매인이 네. 그 사진을 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의 집에 가서 그 본인이나 부모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고르면 한 명만 고르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고르면 또 그 사진을 이제 신부의 사진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아. 중매인이 미국에. 그럼 미국에 있는 신랑감이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으로 선을 보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을 정하게 되고 여행 경비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부는 여행 준비를 하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엔젤 아일랜드에서 신랑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인단체나 교회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한인과 일본인 신부는 이 절차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점은 좀 있었습니다. 오. 네. 근데 사진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당시 조선에서요. 여성이 사진 결혼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당시 사진 결혼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사진 결혼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실리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진 신부 부모의 입장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멀리 타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이제 딸을 미국으로 시집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친척도 반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한인 신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신랑감을 정해서 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중매인을 직접 찾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사진 결혼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 연고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진 결혼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서 여성들이 좀 진취적으로 주도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상당히 그 차별화되는데 일본인 사진 신부의 경우에는 부모가 거의 주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출발부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한인 사진 신부들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진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또 부모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기에 한인 여성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반대나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주를 한 걸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진 신부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90% 이상이 무학이고, 그러니까 거의 무식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미국으로 결혼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 지역의 한인 신부가 115명이 이주했는데 네. 현재까지 구할 수 있는 사료는 총 25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 사료를 다 구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이주 동기가 결혼보다는 교육이 주된 것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25명 중에서 15명인 60%가 이주 동기가 교육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사료를 읽다 보면 교육,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60% 정도가 교육이고, 네.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것이죠. 당시 그 사진 신부들은. 네. 그래서 교육 다음으로는 식민지 탈피가 3명, 12%. 결혼이 낮아요. 도리어 아. 2명.
경제적인 이유 2명, 동기 미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의 그 주된 동기는 교육임을 밝혀냈고요. 구체적인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진 신부 중에서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였던 김도연은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던 백인명도 교육이 이주 동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었던 걸 알 수가 그러네요. 있죠. 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네. 교육에 대한 열망이 커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당시 사진 신부의 주된 이주 동기가 학업을 지속하는 거였다라면 그러면 주로 어떤 여성들이 이주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25명의 학력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출신 학교는 어디였는지 그것까지 다 알아냈는데 전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한 결과 이제 사범학교가 1명, 고등학교 4명, 여학교 4명, 중학교 1명, 초등학교 1명 등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뭐 초학교도 안 갔다, 이름도 잘 못 쓴다, 그렇게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소학교 이상을 마친 여성들의 비중이 높았고요. 일제강점기에 그 여성들이 뭐 이렇게 학교를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학력자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진 신부하면 가난하고 무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학력 여성들이 사진 신부로 갔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역사학에서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좀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걸까요, 교수님? 100년 동안 계속 일반인들에게 정설로 알려졌던 부분들인데 역사학자에게는 일단 가치 있는 1차 사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사료를 가지고 어떤 분석의 틀로 어떤 방법론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해내는지 연구 결과를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랜 기간을 걸쳐서 국내외에 있는 1차 사료를 다 모았어요. 근데 이 사료가 대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젊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다 발굴해서 가져오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뭐 방학마다 가야 되니까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교육부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수혜를 계속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도 했지만 그래서 사진 신부 주제도 연구비 수혜 과제 중에 일부입니다. 일단 사료를 확보를 했고 기존의 그 구술사 중심의 방법론으로는 지금 이렇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통계 데이터를 그 방법론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새로운 좀 방법론을 적용해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국제저널에 게재를 해서 학술적으로 일단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번 강연에서는 그것을 일반인에게도 좀 알려드리려고 강연 주제로 택했습니다. 그 귀한 결과를 저희가 듣고 있는 거군요. 장기간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신 건데 미국 이민사에서 20세기 초반에요. 여성이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한 사례가 있었나요? 미국 이민사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뭐 유학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은 있었어요. 20세기 초반에도. 근데 결혼을 통해서 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 사진 신부들의 이주 동기는 굉장히 차별화된 것이고 그들의 그 진취적인 어떠한 특성, 개척 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진 신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을 목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또는 안락한 삶을 소망하면서 갔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제 나이는 비슷하게 갔지만 이주 동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진 결혼임에도 동기나 목적이 참 달랐네요. 좀 적응 양상이나 이주 양상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제일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사진 신부들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신랑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대부분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달라요. 고국에서 본 사진과 실제 모습을 처음 대면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정장을 입은 사진을 찍었고 좀 좋은 배경에서 그랬겠죠. 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나이 차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좀 사진을 옷을 잘 입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농장 노동자는 좀 피부도 많이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 차가 일단 너무 많고 그리고 노동자로는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대부분이 농장 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3, 40대의 농장 노동자였습니다. 한인 남성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사진 신부들이 현실을 수용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군요. 네. 사진 신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사진 신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주를 했을까? 언제까지 했나요? 1924년 이민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 법이 제정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심사협정 때문이었어요. 네. 미국 주민들이 심사협정을 위반했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혼 남성이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 이미 그 일본에 있는 부인을 데려와서 재결합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인데 미혼 남성까지 사진 결혼으로 여성들을 데려오니까 그리고 또 많이 왔어요. 일본인은 한 9천에서 10,000명 정도가 미국 서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일본인 이민도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이민은 중단이 됐어요. 1908년 신사협정 이후에 못 갔어요. 근데 일본인은 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겹친 거예요.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일본인한테 이번에도 또 속았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민이 너무 증가한 거 아니냐. 굉장히 그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인 이민을 그 중단하려는 그 일본인 배척 운동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돼요. 그걸 이제 미국사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들도 다 일본인 전면 배척을 원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 일본인 배척 운동은 신사협정 폐지, 그리고 사진신부 금지, 그리고 일본인 전면 배척 이렇게 세 가지 모토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력해졌네요. 아주 강력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일본인 배척주의자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결국 1924년 이민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924년 이민법으로 사진 신부가 중단되고 일본인의 전면 배척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화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강연에서는 사진 신부의 탄생부터 중단까지 일본인 배척법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들을 또 알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 주제는 뭘까요, 교수님? 네, 다음 시간에는 사진 신부들이 실제로 정착해서 적응하면서 나타냈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인지, 사진 신부의 역사적 의의, 왜 그들은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신부의 정착 생활은 어땠는지 또 그들이 가는 의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